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정을 좀 했고요. 자, 2장에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2장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시간이 좀 애법될 텐데요.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용어들은 앞으로 제가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전체적인 기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 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기본 구조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게 뭐다, 또 뭐 메인 액티비티다, 아니면 이거는 또 뭐 컴포넌트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지루한 2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앱의 기본 구조를 다 살펴보고 이제 3장에서 우리는 코틀린을 가지고 앱을 개발을 할 거니까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코틀린의 기초 지식을 조금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론만 있다고 해서 너무 이 2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어를 말하면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도 잘 어, 강의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의 소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아시죠? 그죠? 운영체제 리눅스. 예,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구글에서 제작한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구글은 2008년에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출시한 이후 새 버전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최근에 나온 게 제가 지금 2022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2021 3.6. 뭐 버전입니다. 3.6 버전 정도 되는데 계속 내놓아 전 세계 모바일 플랫폼의 시장의 7, 80%를 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먼저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안드로이드 특징을 요약을 해보고 이어서 각각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안드로이드는 공개 운영 체제, 그죠? 공개 운영 체제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나 코틀린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한다. 원래는 2017년 이전까지는 자바만 사용을 했었어요. 자바로 개발된 앱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017년도에서 구글에서 I/O 행사를 할 때 공식적으로 이제 코틀린의 언어를 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 언어로 공식적으로 구글이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뭐 자바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자바나 코틀린 언어, 코틀린 언어는 자바는 공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코틀린 언어는 거의 뭐 나온 지 뭐 굉장히 좀 최근은 아니고 뭐 좀 한 몇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코틀린 언어를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를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 언어를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고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코틀린 언어는 참고로 얘기하면 똑같은 자바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애법 될 테니 둘 다 JVM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JVM 환경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아울러 자바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코틀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만의 추가된 편리성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과 라이브러리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앱 등의 코드는 대부분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앱의 코드는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여러 제조업체에서 만들죠. 뭐 예를 들자면 삼성도 있고요. 이제 LG는 그만뒀지만 LG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초창기에는 노키아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뭡니까 중국의 어, 뭐죠? 예. 하여튼 그 제조업체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예. 여러 제조업체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코드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뿐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앱을 배포할 때 말이죠. 플레이 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아울러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앱이죠. 그죠? 예, 그래서 평등하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모바일에 기본으로 탑재된 앱과 개발자가 만든 앱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API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일단 알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틀린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거는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강의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조를 또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앱 개발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앱 개발자가 운영체제의 구조까지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실지. 그런데 뭐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 뭐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 전부 뭐예요? 메모리 구조라든지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서도 뭡니까? 뭐 스레드라든지 멀티 스레드 이런 데에서 운영 체제의 스케줄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하는데 이 운영 체제의 구조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발자라면 상식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야 뭔가 개발자끼리의 대화도 통하고, 뭐 개발 환경이 어떻니, 뭐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떻니, 뭐 그리고 컴파일러는 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테일,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 론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조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 커널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에 기반을 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하드웨어 추상화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레이어가 어떠한 층을 나타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층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 애브스트랙트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H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으로 이거는 상위에 자바 API 프레임워크에서 하드웨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표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는 층이 바로 하드웨어 추상화 레이어입니다. 알겠죠? 흔히 H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런타임, 흔히 우리가 이거를 ART, 줄여서 ART라고 부르는데요. 이 ART라고 하면 앱을, 이거는 실행, 런타임이기 때문에 런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안드로이드 5.0은 롤리팝이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롤리팝이라고 부르는 것이 코드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안드로이드 5.0 버전 이전에서는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앱이 ART가 아니라 이렇게 DALVIK라는 이 안드로이드 앱을, 달빅이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5.0 버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12.0도 이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버전 이후부터는 ART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자바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시키면 JVM이 클래스 파일로,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 앱은 그렇게 클래스 파일, 자바 파일이나 코틀린 파일을 일단 클래스 파일로, 바이트 코드 파일로, 기계어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덱스 파일로 또 빌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물론 이 과정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들어보는 게 좋은 거니까 덱스 파일로 빌드가 되는데요. 이 덱스 파일을 해석해서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ART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덱스에는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행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계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덱스 파일은 뭐 어느 파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덱스 파일은 통상적으로 헤더와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요. 뭐 우리가 뭐 파일 매직 넘버라든지 체크 썸, 그리고 시그니처, 뭐 그리고 파일 사이즈, 그죠? 그리고 헤더 사이즈,
그리고 뭐 엔디안 태그 유닛이라든지 링크 사이즈, 링크 오프 유닛, 뭐 그리고 맵 오프 유닛, 뭐 스트링 아이디, 스트링 아이디즈 오프,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를 해요. 기계어 파일로, 바이트 코드 파일로. 알겠어요? 그래서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또 메서드 아이디도 있고 뭐 클래스 디파인 관련된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존재하는 게 덱스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바는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서 끝이 난다고 한들 덱스 파일은 클래스 그 자바로 컴파일이 된 것을 다시 ART가 덱스 파일로 뭡니까? ART가 아니라 저 뭐지? 덱스 파일로 해석이 돼서 ART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에서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한 후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을 누가 JVM 자바 가상 머신, 그죠? 자바 버추얼 머신, 그죠? 얘가 실행을 해줘요. 그런데 물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안드로이드는 자바 클래스를 런타임 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아요. 실행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덱스 파일로 컴파일을 해요. 물론 이 덱스 파일은 확장자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덱스 파일을 해석하는 ART,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말씀드린 바대로 덱스 파일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을 빌드할 때, 우리가 빌딩을 할 때 그때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개발자가 구태여 직접 만들 필요는 있다 없다? 그쵸?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들 필요는 없고 빌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덱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무슨 파일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은 이론 수업이 좀 많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우리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들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형태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자바 소스, 자바 코드는 .자바로 이렇게 확장자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로 바뀌죠. 그죠? 점 클래스로 자바 바이트 코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놈이 누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를 만들든 뭐 코틀린 파일로 만들든 간에 컴파일을 해가지고 근데 참고로 우리가 KT 즉 코틀린 파일은 확장자가 KT입니다. KT인데 얘도 역시 KT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만들면 코틀린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면 이 KT 파일은 우리가 역디컴파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으로 디컴파일을 해보면 전부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바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 똑같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얘는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컴파일을 더해서 덱스 바이트 코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확장자가 덱스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 런타임 5.0 이전에는 달빅, 5.0 이후에서는 ART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앱은 대부분 자바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지만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를 우리는 안드로이드 NDK, 네이티브 디벨로프먼트 키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가 C하고 C++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러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디벨로프먼트 키트구나 이렇게 용어들을 일단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 프레임 API 프레임워크 앱을 개발할 때는 사용하는 자바 API다라는 거예요. 자바 API 프레임 앱을 개발할 때는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을 하는 자바 API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본 강의에서는 자바 API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다루며 이를 이용해서 앱에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앱 개발 언어는요. 자,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오랜 기간 자바로 앱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17년 구글 I/O 행사에서 어떤 행사겠죠. 그죠? 예.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채택을 구글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정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는 두 가지, 자바와 코틀린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코틀린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2장 끝나면 이제 코틀린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이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도를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자, 특히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아이폰도 매니아층이 참 많죠. 그죠? 특히 우리 애들도 삼성 거를 쓰지 않고 애플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도 아이폰만의 매력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폰은 애플에서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삼성, 화웨이입니다. 이 중국 업체죠. 그죠? 구글, 삼성, 화웨이 등의 다양한 제조업체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뭐 애플하고 삼성이 삼성은 안드로이드에서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에서 두 개가 많은 경쟁을 하죠. 사실. 그렇다 보니 사용자는 다양한 폰을 접할 수 있어서 좋지만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 제조업체가 많아지면 더 생겨버려요. 일단 우선 크기가 다양한 폰에서 앱이 똑같이 보이도록
호환성을 일단 살펴야겠죠. 그죠? 어떤 폰에서는 되고 어떤 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폰에서는 저렇게 보이고 이렇다면 잘못 보이고 이러면 깨지고 뭐 잘리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환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제조업체에서 폰을 생산할 때는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 API와 주소록 같은 기본 앱 등을 조금씩 자신의 회사에 맞게끔 바꾼단 말이죠.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계속 삼성도 갤럭시 S 시리즈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추가 앱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서 앱 등이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앱이 여러 장치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반드시 배포하기 전에, 앱을 배포하기 전에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앱 배포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앱을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지만 꼭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배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앱 마켓이 또 있죠. 그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SK도 있고 LG도 있고 KT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앱 마켓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배포 파일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아주 뭐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뭐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죠. 대다수가. 그죠? 예. 근데 방법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저도 앱마켓에서도 다운을 배포하는 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한 적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저를 따라서 설치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여기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자, 구글은 2008년 안드로이드 1.0을 출시를 했어요. 이후 계속 새로운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요. 버전이 오르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 API가 모디파이가 되거나 혹은 제거 즉 디프리케이트가 되는 등 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도 JDK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거는 중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메서드다. 그러면 디프리케이트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오면 개발자는 변경된 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그 앱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그 휴대폰, 핸드폰에서는 그 앱을 실행을 하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자, 또 안드로이드 버전은 11.0, 12.0 우리가 깔은 게 12.0S 그죠? 그거였어요. 이렇게 운영체제의 버전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버전은 API 레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3.6.1 버전인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깔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SDK 매니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API 레벨을 우리는 33짜리를 선택을 해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API 레벨 SDK 이게 바로 SDK 버전이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깔았을 때 생각이 조금 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운영체제 버전별로 API 레벨이 지정돼 있어서 소스 코드에서는 대부분 API 레벨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운영체제의 버전과 API 레벨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0이고 개발 환경이 버전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12.0S고요. 그리고 뭐예요? API 레벨은 33이었죠. 그죠?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아울러 코드명이라고 앞서 말한 적이 있는데 코드명은 안드로이드 버전의 별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9.0 버전을 우리는 파이라는 코드명을 불러요. 5.0은 뭐예요? 롤리팝. 6.0은 마시멜로. 7.0대는 노겟. 그리고 8.0은 8.0 때는 오레오.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글에서 10.0 버전부터는 코드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7.x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도 5.x, 6.x, 7.x, 8.x 이 x가 있다라는 것은 하위 버전이 있음을 의미를 해요. 소위 말해서 패치 버전이라든지 이러한 버전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X 이 버전에 X자가 붙은 것은 하위 버전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 12.0 해서 API 레벨은 지금 33까지 우리가 나온 걸로 확인을 했죠.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10.0 이후로는 코드명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깔 때 미니멈 SDK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롤리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롤리팝을 했다라는 것은 하위, 호환, 최소.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롤리팝을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을 뭐 정말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다수 2년, 길면 3년 정도 되면 바꾸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발전을 하고 아울러 이러한 운영체제와 API 레벨이 적용이 되어 있는 앱들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또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앱마켓에 올린다든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다운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좋죠.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API가 제거 변경되기도 해서 새로 추가된 API를 적용하지 않으면 개발자는 이걸 적용을 하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새 버전을 탑재한 폰에서는 앱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개발자는 조금 민감해집니다. 개발자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앱도 버전별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맞춰줘야 되니까.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왜 업데이트를 하는지, 물론 버그가 발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이론은 마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앱 개발 언어, 다양한 디바이스, 앱 배포, 운영 체제의 구조, 뭐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특징 이러한 6가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좀 그러한 익숙한 단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어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론 시간이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용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